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이 소형 SUV 세그먼트가 다시 한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유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전기차 갑자기 급부상했죠. 그래서 나도 한번 구입해서 알아볼까 하면 일단은 초기 구입 비용이 좀 비싸고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 같은 거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대체제로 또 하이브리드 차 역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시기에 기아가 내놓은 바로 이 니로 하이브리드처럼 말이죠. 특히 이 녀석 완전 변경으로 돌아오면서 디자인, 크기, 기술, 상품성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무엇보다도 이 보닛 안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효율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 콘텐츠 그저 그런 시승기가 아닙니다. 연비 테스트 준비해 봤는데요. 200km 거리를 달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수원역에서 경북 김천까지 한번 달려볼 거고요. 그 중에 절반은 이 도심 속 국도 막히는 길을 찾아서 골라서 다닐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 위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트릭 컴퓨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정확한 효율, 실연비 측정을 위해서 풀투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 여기에 히터는 최대 2단까지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차 진짜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효율 그리고 미친 연비를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수원역에서 순간이동을 해서 김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김천 실내체육관. 바로 김천이라고 아주 큼직하게 써 있어요. 네. 이 녀석과 함께 무려 215km를 달려서 왔습니다. 가장 또 궁금해 하시겠죠? 연비 어떻게 되냐? 이 차와 함께 김천 땅을 도착을 해서 총 215km를 달렸고요. 그리고 나서 풀투풀 방식으로 다시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9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11월 15일 오늘 기준 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가장 정확한 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1659원이거든요. 이를 대입해서 봤을 때 무려 이 차의 실연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3.9km가 나왔습니다. 복합이에요. 네. 참고로 이 차 18인치 휠에 빌트인 캠까지 달려 있어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연비가 복합 18.8km이거든요. 이거와 비교하면 정말 높은 숫자이죠. 실제로 트랙 컴퓨터상에서도 22km대 후반을 마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어쨌든 이 차의 실연비 215km를 달렸을 때 23.9km 찍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워요. 이 정도면 거의 돈 벌어다 주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이 연비, 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200km 그중에 100km 구간을 약 청주까지 다 국도, 시내 막히는 길로만 왔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거의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30km에 육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 주행 그리고 출퇴근에 많이 사용하는 차라고 선택한다면 이 니로 하이브리드 더없이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 구체적인 실내외 설명 그리고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먼저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확실히 파격적으로 바뀐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니로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완전히 세련된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차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치의 헤드램프, 이런 디자인 형태의 틀이 잡혀져 있지 않죠. 상당히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독특한 다각형의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간주행등도 같이 이 아래쪽에 램프와 통합 형식으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이런 차들을 보면 주간주행등은 살짝 헤드램프 위치에 놓고 범퍼 쪽에 전조등을 탑재를 하고는 있지만, 니로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묶어서 이 범퍼 아래쪽에 상당히 낮은 위치에 탑재를 해 놓았다. 그래서 첫인상이 상당히 신선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아는 그릴의 위치에 표시한 무언가 공기 덕트가 뚫려 있거나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와이드로 아주 길게 은색깔 장식을 넣었을 뿐 이쪽에는 무언가 공기흡입구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번호판 플레이트를 중심으로 이 주변부를 전부 다 그릴 역할 겸 앞범퍼 공기흡입구 통합으로 디자인을 채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인지 한층 더 차가 크게 입을 벌린 듯한 효과도 주고 말이죠. 상당히 멋있게 그리고 세련된 각각의 요소들이 앞모습을 한층 더 인상적이게 만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옆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존과 비교해서 한층 더 듬직해지고 커진 맛이 있어요. 네, 길이 면에서도 조금 더 늘씬해진 이 느낌, 그리고 이 높이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소형 SUV다운 아주 감각적인 모습을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무난한
무난하면서도 상당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18인치 휠 다이아몬드 커팅과 함께 살짝 블랙 투톤으로 깔끔하게 자리 잡아져 있고요. 타이어 매칭도 상당히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 살짝 각이 져 있는 이런 독특한 형태도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휠하우스 주변부도 차체 색깔과 동일하게 매칭을 시켜 놓아서 한층 더 도시명 SUV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의 이 옆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 보이시나요? 요 C필러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이 테일램프겠죠. 테일램프 옆 테두리가 기가 막힙니다. 물론 뒤쪽에서 봐도 직관성이 좋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이 빨간 색깔 요 테두리 라인, 이 패널이 상당히 시선을 자극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외에 카탈로그라든지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 C필러 부분을 투톤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매끈한 면적이 아니라 요 안쪽에 보면 이 공기 에어덕트를 뚫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램프 옆단으로 빠져나오게끔 이 디자인 에어로다이내믹 공기 역학 측면에서도 잘 만들었을 뿐더러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아주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땐 야, 이거 투톤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뭐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채색이라든지 내가 차를 선택할 때 여기를 투톤으로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겠다, 오히려 멋을 나타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뒷모습입니다. 기존의 니로와 비교했을 때도 뭐 비슷한 구석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그 단연 핵심은 테일램프 세로 형태로 이 가장 끝단에 길게 내려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옆에서 공기 구멍 여기 안쪽으로 여기 율로 빠져나갑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램프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세로로 길게 넣어서 상대적으로 트렁크 라인은 깔끔하면서도 한층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뒷유리창 면적도 상당히 큼직하다. 여러모로 이 램프를 끝단에 넣은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로 여기 브레이크 등만 들어옵니다. 나머지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요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요 모양 앞쪽에 헤드램프 디자인과 통일을 한 약간 다각형의 꽤나 인상적인 재치 있는 센스 있는 디자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아 로고와 니로 이 레터링도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요 배지까지 아주 깔끔하게 자리 잡아져 있네요. 네, 기아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국산 소형 SUV 세그먼트 다 모여봐 라고 말한 다음에 실내 공간을 뜯어봤을 때 니로 하이브리드만큼 고급스러운 차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구성, 디자인, 형태 각각의 요소가 정말 세련되고 고급졌기 때문이죠. 먼저 스티어링 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약간 기아 EV6 GT 같기도 하고 말이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한 켠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곡선을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센터 패시아 디자인, 특히 이 디지털 계기판과 와이드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창까지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이 곡선에 이런 패널을 비롯해서 도어 패널 디자인 보세요. 아주 부드럽게 사선으로 일직선으로 끝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관성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안쪽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덮어 놓았거든요. 와, 이렇게 유광 블랙이 큰 패널은 처음 봐요, 자동차 중에서. 네, 그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시선을 둘 때마다 이 고급감을 높이기 위한 포인트가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 가운데 터치 패널 버튼,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각각 통합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요즘 나오는 기아차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아래쪽에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고 좋지만 이 안쪽을 구성하는 버튼의 느낌 역시 매끄럽고 깔끔하게 자리 잡아져 있어서 정말 전체적으로 이 차의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 셔틀, 전자식 변속 레버라든지 시동 버튼이라든지 각각의 기능들도 뿐만 아니라 여기도 엄청나게 큰 유광 블랙 패널을 둘렀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이 앞쪽에는 큼직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USB 12V 소켓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컵홀더로도 변신이 되죠. 상당히 깔끔한 하나의 공간 활용을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 안쪽에 각종 UI라든지 뭐 계기판 그래픽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아의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뭐 하이브리드 전용 탭을 만들어 놔서 뭐 에너지 흐름이라든지 뭐 계기판으로 어떻게 차가 굴러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니로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화면 전체적인 이 곡선형의 블랙 패널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높이도 살짝 서로 비대칭 형식으로 띄워져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아담하게 다가올 정도이거든요. 뭐 여러모로 베젤이 좀 두껍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뭐 통풍 시트 당연히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SOS 버튼, 빌트인 캠이라든지 여기 보이시나요? 아주 감각적인 무드 램프 등까지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구성면에 있어서도 단연 국산차, 국산 소형 SUV, 특히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최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니로 하이브리드 2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국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공간감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무릎 공간이나 머리 윗 공간, 차의 크기, 그리고 세그먼트를 감안하면 뭐 괜찮다,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1열에서 받았던 그 무언가 세련되고 고급진 감각을 2열까지 감동으로 전해지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도어 패널의 디자인 형태나 이런 느낌, 뭐 소재 같은 게 뭐 그리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뭐 시트의 퀄리티라든지 이 형상이라든지 등도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네, 그냥 적당히 사람을 뭐 이동의 개념으로 조금 더 목적성에 분명한 시트, 그리고 2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편의 품목도 뭐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220V 소켓,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팔걸이 겸 컵홀더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선 시트도 각각 2단계씩 조절이 가능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짠 하고 열리죠. 네, 전체적인 공간 무난합니다. 예, 뭐 그렇게 큰 특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양쪽에 침범되는 공간도 꽤 두껍게 있는 편이긴 하지만 스페이스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무난하다. 아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차의 세그먼트를 감안하면 무난한 공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요 아래쪽에 단을 열면 무언가 뭐 아주 멋있게 또 정제되어 있는 칸막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깊은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 뭐 잔짐을 수납하기엔 조금 유리할 것 같고, 2열 시트 당연히 폴딩이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2열을 폴딩했을 경우 완벽한 평탄화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뭐 기울기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도 꽤나 만족스럽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아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원표상 숫자를 보면 이 차 같은 경우 직렬 4기통 1.6L 자연흡기 엔진, 여기에 32kW급 전기 모터, 1.5kW시 리튬이온 배터리, 요 세 가지가 합을 맞춰서 차를 굴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 같은 경우는 한 105마력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전기 모터와 또 배터리까지 힘을 더하죠. 그 결과 시스템 합산 출력은 141마력 정도로 꽤나 준수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출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과 같이 다시 초록불이 돼서 가속 페달을 밟는 이런 도심 속의 주행 환경, 이 차가 또 가장 또 강점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도심형 SUV, 도심 속에서의 이런 주행 느낌이잖아요. 그 상황을 염두에 봤을 때 꽤나 좋은 또 아주 멋진 실력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여유롭게 치고 나가는 이 초반에 전기 모터, 배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다음에는 엔진과 합을 맞추고, 또 고속에서는 엔진이 가열차게 돌리는 이 각각의 과정, 이음새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흘러간다,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또다시 차를 중속 영역에 올려 놓았을 때도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이브리드 차 특유의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아주 스무스한 가속감을 잘 전달해 주고요. 또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에너지 흐름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유롭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스무스하게 차를 멈춰 세웁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또 가뿐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이 강점 그리고 특징을 아주 여실히 이상적으로 표현해낸 게 니로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트림 1.6L 자연흡기 엔진 자체도 워낙 탄탄하고 잘 만들었죠. 여기에 전기 모터의 힘이 살짝 더해지니까 이 141마력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갑니다. 네. 그 과정이 막 어딘가 막 쥐어짜거나 아니면 막 힘겹게 속도를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벌써 100km에 다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전혀 답답한 구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여기에는 6단 DCT 변속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속도에 맞춰서 단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동력 손실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 특히 기아의 6단 DC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맞물려져서 상당히 또 빛을 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차는 주행 모드가 에코,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고 그래서 일반 노멀 모드가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스티어링 휠 한쪽 끝에 살짝 혀를 내밀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돌려볼게요. 네. 스포츠 모드로 돌렸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가속 페달의 반응이 확실히 좀 민감해진 감이 없잖아 있고 밟았을 때 지금 에코 모드에서 파워 모드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의 속도는 빠르게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스포츠 모드에서 물론 치고 나가는 감각 자체는 빠를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박진감을 주거나 더 역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저만큼 훅 하고 나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연비를 생각해서 그냥 일반 노멀 에코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는 쪽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 고속 주행 시 차가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감이라는 부분, 풍절음, 바닥 소음도 잘 잡아냈고 뿐만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이 적절히 무게감이 받쳐주면서 고속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소형 SUV 차급을 생각하면 준수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서스펜션의 느낌인데요. 이 서스 굉장히 뭐랄까 의연하게 차를 잘 잡아주면서도 지금과 같이 차선 변경 아니면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격하게 돌렸을 때 이 차를 잡아주는 이 탄탄한 감각이 꽤나 좋습니다. 네, 니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 특히 연비에 집중을 해서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감각이라든지 그냥 무난무난하게 대중의 입맛에 맞게 세팅을 했겠지, 한마디로 큰 감흥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서스펜션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안락하고 여유로우면서도 크게 위험한 아니면 급하게 코너를 돌 때 휘청거리거나 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니로의 서스펜션 감각 정말 의외의 강점이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이 차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바로 소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속주행에서는 그렇게 큰 이질감, 단점을 느끼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도심 속에서 아니면 아이들링 상황 또는 주차장에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엔진에 힘을 굴려야 될 때, 엔진이 가동될 때 그 특유의 소리가 꽤나 많이 들립니다. 솔직히 옛날 니로라든지 옛날 하이브리드 차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거긴 하지만 이제는 라이벌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바로 XM3 하이브리드입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정말 조용하고 특히 이 아이들링 상황에서의 엔진이 가동되는 요 부분에서 사운드, 불필요한 소리를 정말 잘 잡았거든요. 그런 요즘의 라이벌과 비교해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 부분 역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조금 더 후발주자가 더 멋있게 내놓은 만큼 이런 부분은 니로 하이브리드도 언젠간 충분히 개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완성도는 라이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정말 좋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회생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과 같이 가속페달 에코 모드로 쭉쭉쭉 치고 나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차징 모드로 딱 들어갔을 때 이질감이라는 부분은 거의 찾아내기 힘듭니다. 고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심 속 주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브레이크를 끊어 밟는 상황에서도 수입산 이 체급의 비슷한 하이브리드 차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 없는 정말 매끄러운
제동 감각도 보여줍니다. 물론 이 회생제동 감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페달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지만 솔직히 이거는 그다지 쓸 일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각 단계별로 회생제동 이 간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고, 글쎄요 뭐 언덕길을 급하게 내려올 때라든지 다운힐 구간에서나 조금 쓸까? 일반적인 도심 속에서는 이 페달 시프트 뭐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일반적인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뗐을 경우에 이 회생제동 감각이 너무 좋기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브레이크 감각에 있어서는 흐름에 맞춰서 생각 없이 일반 도로에서 일상 속 주행을 이어나갈 때 전혀 뭐 이질감이거나 답답하거나 꿀렁거리거나 부족하게 조금 거슬리게 다가오는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라는 부분도 합격점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고요. 2,600만원대부터 3,300만원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가 3,000만원 초중반을 향하고 있는 만큼 이 차 같은 경우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트림 3,000만원대 한 3,200선에서 옵션 여러 가지 맞춰서 합리적으로 타면 더없이 훌륭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가격대 상품 구성 더없이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항상 요즘의 현대기아 차들을 타면 느끼는 생각인데 니로 하이브리드도 똑같이 금액을 가져갑니다. 정말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게 뛰어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반자율주행 장치, 뭐 우리가 원하는 거 거의 다 해결해 주거든요. 네. 앞차와의 거리, 차선 중앙 유지시키고 차선 이탈 완벽히 잡아주고, 너무 좋아요. 하만 카동 사운드 시스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통풍 시트, 빌트인 캠, 하이패스 일체형,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져 있죠. 이보다 상품 구성이 좋은 또 소형 SUV가 또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파워트레인의 개선,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215km를 내려왔는데 연비가 24km에 육박해? 아주 놀랍죠. 네. 복합이 18km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고물가, 고금리, 뭐 고유가, 요즘 앞에 고자가 안 붙은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든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제 월급도 그렇고요.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기 팍팍한 요즘의 상황 속에서 자동차 유지비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하고 싶다. 조금 더 실용적인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니로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합니다. 이 차만큼 가계 경제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차 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격도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충전 인프라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니로 하이브리드 여러모로 아주 요즘 시대에 아주 타이밍 잘 맞춰서 나왔어요. 탁월화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기아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